자,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나경원 의원의 농성 이제 언급해 주셔서 나경원 의원 농성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짧게 이제 하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 지명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 촉구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국회 이제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를 방문했다가 나경원 의원과 나눈 대화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영상 하나 보시고 이제 얘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국회 농성 4일차를 맞았습니다. 이권을 위한 추경이라는 최강화선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농성 주십시오.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에 국민 후보자는 거기 가서 계셔야지. 우리 뉴스에서만 보고 앉으셔야지. 우리 김밥 먹었죠. 웰빙 단식. 웰빙 나는 언제 단식한다는데. 아, 단식하시는 건 아니고 단식하지 마. 단식은 왜요?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응?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자, 찍어서 하십니다. 안 돼요. 제가 혼란스러워. 제가 오셨어요. 아까 국회가 그렇게 그래요, 확실히. 우리 유관성이래. 나경원 의원들이 원래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아니 자료 다 밝혀줬는데 그걸 들어오질 않고. 아니, 무슨 마지막 증여세 낸 거 자료 아니요, 낸 다 거안 밝혀드렸는데 보질 않으셔. 보질 않으시고 무슨 얘기를. 주진우 의원이 사고를 하는 나머지 걸 다 드리는. 아니, 자료만 낸다. 그럼 잘못 들으셨구나. 자료를 다 드렸어. 안 보시더라고, 몇 시간 증여세 자료 안 낸다. 그냥 빨리 자료는 내세요. 다안 나도 보시네. 열람을 하고 안 봐서 그냥 가져가시는 거네. 아니, 또 들어오셔야지. 자료를 안 주셨다고 우리 당에 고생을 했어요. 네, 우선 그 지금 일탄 뉴스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저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굉장히 여유롭죠. 지금 수고라고 이제 인사를 건네면서 악수까지 건넸습니다. 그런데 우선 민주당에 있는 이제 김민석 후보자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저는 저 영상을 보고 이제 조금 놀란 게요. 생각보다 다정해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약해서 놀랐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필사 저거는 약간 이제 그 농성, 그러니까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캠페인 현장이나 아니면 일반 행사장 갔었을 때 리플렛 나눠주는 느낌처럼 분위기가 나름 화기애애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시민분의 댓글도 어떻게 남기셨냐면 장난하십니까? 인사는 왜 하고 악수는 왜 하는데 속도 없고 벨도 없다. 그러니까 이래서 두 당이 같은 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답답함을 이제 굉장히 한 시민분께서 토로하셨고요. 저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한 시민으로서 조금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식도 아니고 뭐 쇼맨십도 아니고 이런 비판들도 물론 나경원 의원에 향해서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 영상에 대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정말로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강경하게 해야겠다. 김민석 후보자에게 조금 더 이제 답답함을 더 토로하면서 강경하게 자료 냈었어야죠 라고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약간 악수를 또 건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답답하다는 분들 많으세요. 첫 번째 전 좀 답답한 게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농성을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가서 응원을 하고 연장 농성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심지어 몇몇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나경원 의원을 비난합니다. 저거 뭐 웰빙 단식해 이런 말을 하고 같은 당 사람에게 오히려 핀잔을 주고 흉을 봅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실리질 않는 겁니다. 저게 아까 저 장면 보시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 가셔서 진심으로 나경원 의원과 그 곁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위하는 표정과 발언을 보이지 않죠. 뭐 사실상 전 조롱으로 좀 보입니다. 한데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너희들 저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너희들 우리 못 이겨. 이거지 않습니까?
결국 저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약하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이 지금은 연자농성을 한다면 때를 지어서 가서 당번을 정해서 같이 합시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전부 다 누구는 오히려 뭐 김밥을 먹었느니 뭐 웰빙을 하느니 이렇게 핀잔을 주고 조롱하면 이게 힘이 나겠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은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도 시간은 나의 편이다. 시간 며칠 나가면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 통과시킬 거야. 너희가 뭐 나한테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야당이 지금 너무나 무력해서 지금 내부 총질을 함으로써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남은 청문회도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무기력한 사이에 야당은 이제 법 개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그냥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 검증은 따로 하고,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면 사실 뭐 이게 청문회가 앞으로는 그냥 통과 의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것 자체는 정말 야당의 무기력 때문이다. 야당이 지금 아무리 비대위 체제이고 지금 당대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가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지금 믿고 지금 정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자성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은 강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은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 정신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나경원 의원처럼 이제 아예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의원보다는 이제 나경원 의원처럼 뭐라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또 강경하게 하진 않고, 그렇다고 또 강경하게 하자니 할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또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만 계속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저 장면으로 봐서는 나경원 의원이나 의원들의 대응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대응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김민석 후보가 뭐 오면은 안 보면 되잖아요. 당신 볼 필요 없다고. 그냥 사퇴하라고 그 정도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대표님도 강경하게 나갔어야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네.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하는 자체가 좀 잘못된 거고, 그보다 더 잘못된 거는요. 나경원 의원이라도 저렇게 법사위원장 환원하고 이제 김민석 후보 사퇴해라 이렇게 해서 농성이라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친한동훈계 그 놈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거다 대고 말이야. 좌파들이 하는, 민주당이 하는 비아냥거리고, 김종혁이라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이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 선거를 소위 말하는 12명이라는 사람들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터지고, 김민석 같은 인간을 안 봐도 되는데 저런 총리답지도 않은 저런 인간을 총리 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농성하는데 거다 대고 민주당에서도 하지 않는 그러한 무슨 쇼핑식으로 뭐 그 넓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대.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느꼈잖아요. 선거 한창 와중에 무슨 입당원서 받아가지고 말이지, 뭐 그때 윤석열 대통령 그쪽이라도 표를 우리가 받아내야 해야 되는데 뭐 그하고 뭐 결연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후보자가 가는데 제가 부산 선거 유세 지원을 갔는데요. 부산에 국회의원 15명 아닙니까? 서면 그제 반도 사람이 안 나왔더라고. 그 연단에 다 올라가 있어. 그 지난기에 그 한 5-6명 돼. 그 연단에 다 올라가 있더라고. 근데 사람이 없어. 자기들은 대통령 선거운동 안 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다 돼가지고 한동훈 연단에 올라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니 죄 없는 국민들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너무 화내게 하잖아요.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 되자 말자 자기의 범죄 행위 전부 다 무기 연기하든지 면소하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고, 상상도 못하는 전과사범, 그것도 돈에 대한 출처가 도저히 되게 각도 안 서는 그런 총리 후보자를 청문하고 있어. 그것도 청문을 이틀 동안 또 봐야 돼.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들이 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나경원 의원 같이 농성이라도 좀 해라. 뭐라도 해라.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농성하면은 옆에 앉아서 같이 연자 농성도 같이 하고 국민의힘이 그래도 뭐 농성이라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보수에 대한 철학도 없고 가치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동훈계를 가짜 보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짜 보수들을 정리 안 하고는 국민의힘은요 이 상태로 계속 갑니다. 왜? 민주당하고 싸울 수 있는 전열 정비가 안 돼요. 전열 정비가 안 된다니까. 뭐 라방하면서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잠을 못 자는 국민이 엄청나게 많은데 라방하면서 말이지 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전당대회를 좀 빨리 해라. 전당대회를 가능한 빨리 해서 지도체제부터 갖춰가지고 네. 이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이 탄핵 과정 뭐 여러 사항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총선 실패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를 좀 해라. 내가 김문수 그 후보하고 이제 그 하면 연결하면서도 내가 그랬어요. 아니 국민들이 죄 지은 거 아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이 웰빙화되어 있는 기득권화되어 있는 국민의힘 하나라도 완전히 바꾸면은 그것 또한 엄청난 큰일을 하신 거다. 네. 그래서 아니 판단은 당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은 친윤이든 그다음에 친한이든 다 김문수 내몰라 그래. 아 김문수 들어온 걸 다 죽어. 네. 김문수 들어오는 순간에 당원들의 힘을 얻고 당대표가 되면은 다 죽어. 근데 이제 아니 당대표는 다음 총선에 관여하지 못하잖아. 2년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지방선거 잘 치르고 내부 개혁 제대로 하고 인적 쇄신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꿔가지고 하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1년이 안 남아요. 그럼 그대로 가는 겁니다. 대표를 안 뽑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례적으로 그래 했잖아요. 다음 총선 때까지도 지금 뽑히는 대표가 계속 갈 가능성이 잘 할 경우에 개혁도 하고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이제는 이재명하고 싸워야 되지. 그냥 놔두면 나라가 이재명의 독재의 길로 가는 이재명의 나라가 되고 이재명의 독재의 길로 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독재라는 게 뭐죠? 견제 세력이 없으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견제 세력.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만 잘하면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거예요. 조금만 왜? 국민들의 반응이 이재명 저래 가져가지고 큰일 나겠다. 이제 검찰 조직도 없애버리고 사법부는 자동적으로 웰빙 쪽으로 풀립처럼 누워버리고 그러면은 이재명 혼자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텐데 그러면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위해서는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힘을 실어주려고 하기엔 저끼리 앞밖에 나가서 농성하고 있는데 그 농성을 보고 민주당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 그런 사람을 해당 행위자로 왜 처리를 안 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이 정권이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미 독재 틀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는 보수개멸. 보수개멸은 국민의힘을 완전히 개멸시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 장기 집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법적으로. 세 번째는 나라가 2,000조가 가잖아요. 지금 보세요. 문재인 때 1,100조 했는데 지금 1,300조야. 더 올라가요. 국가 부채가. 왜 1,300조? 내가 윤석열 정권에다가 비판 안 하면은 세금을 안 걷었어. 세금 깎아주니까 세수가 87조, 1년에 87조가 세수 결함이 오니까 그게 부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돈도 안 나와주고 200조 받았어. 근데 여기는 세금 안 거둔대. 세금 깎아준대. 이재명은. 그러고 돈 풀어. 제가 지금, 이번에 30조 주경조 20조 풀어요. 그런데 50조, 20조 더 풉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원래 한 20조 더 푼다고. 그러면은 부채가 더 늘어나겠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 50조 정도 세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5년이면 250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말로 1,600조 가까이 돼. 그러면 풀어주는 돈이 그만큼 되는 2,000조 시대 가는 거야. 끔찍하다고. 저는 국가 전체 예산의 규모를 대강 알잖아요. 요렇게 해서 요런 정도로 국가가 되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제로 성장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2% 3%도 힘들어요. 제로 성장 시대인데 국가 부채는 늘어났다. 그거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최악의 경제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 네. 그게 수입은 없는데 빚을 내서 계속 빚을 내가 빚 가지고 돈을 쓰는 거야. 그게 이재명 정권이에요. 이재명 정권의 길은 딱 보인다고. 독재 장기 집권 독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괴멸시키자. 두 번째는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기 위해서는 곡간 풀자.
돈을 풀고, 세 번째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인사로 싹 데리고 와. 그리고 국민들이 반미 정서를 자꾸 일으켜요. 반미 정서를. 좌파들이 교묘하게 친중, 친북, 반미. 이번에 북한 핵폐기물, 핵폐기수 오염됐다. 이래가 방류됐다. 그게 평산이라는 곳이 황해도 평산이라는 황해북도 평산이 그곳이 우라늄 광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미 벌써 미국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상한 괴질이 있다. 이게 벌써 다 퍼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쪽에서 해변에서 검출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들어가는 물이 가만히 있냐고. 다 지나가지. 그게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 정부가 한마디도 안 해. 이게요, 숨기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일본에서 그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일본 오염수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국민의힘이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근데 국가기관이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이상 없대. 그런데 북한에는 이상이 있다고 지금 친구가 계속 외국 정부기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지고 있는 게 국정원 쪽이 다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을 이제 국민을 이제 교묘하게 속여버리는 거야. 북한의 그 이제 핵오염수가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식탁에 올라오기까지는 속이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중국에 56개 원전이 이쪽 우리나라를 마주 보면서 중국 동해 쪽으로 이쪽으로 쫙 그 발전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쫙 원전이 있어요. 그러다 북한은 지금 컨트롤 안 되는 핵은 개발을 했는데 이 핵의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괴질이 생기고 막 이런 사태가 갑자기 괴질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물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 국민들이 큰일 났다. 이건 덮고 속이면은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방송도 속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돈은 풀어줘. 그러니까 국민들은 야, 이재명이 봐라. 주식도 오르고 다 뭐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데 뒤로 딱 까보면은 다 덮고 있는 거야. 그것이 문재인 때도 우리 5년 속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안 속는 거야. 미국은 이미 이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은 이게 이번에 나토 안 오는 거 보고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현명해져야 되는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것을 주동해서 가는 세력이 국민의 힘이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떠들어주고 폭로하고 누군가는 자기가 감옥,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다음 당대표, 원내대표, 지도부는 다 감옥 갈 생각하고 폭로도 하고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국민이 알 수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야당의 입을 통해서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야당이 지금 저끼리 적하고 농성하는 거 보고 난 놀란 게, 농성하는 사람을 욕하는 국민의힘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은, 물론 제가 아는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국회의원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하는 꼬라지 보세요. 이거는 도대체가.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국민들이 좀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했다가 다음 지방선거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심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떠들어 잡고 당내에서 분란 일으키고 탄핵이 안 가도 되는 탄핵 성추에 찬성했던 사람들, 이 사람 다 체크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뇌물 받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유승민과 김무성을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우리가 나서서. 그 배신자라고. 저는 아니 탄핵이 안 해도 되는, 탄핵이 안 가도 되는 거를 62명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꼬라 이래 만들어 놓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의 강을 그렇게 건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시면 안 돼. 왜? 이게 불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건 불이다, 이거 배신자들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거를 윤 대통령 만나고 한동훈이도 만나고 막 이래가지고 뭐 탄핵의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탄핵에 대해서 겁이 없어요. 박 대통령 봐,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건너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계속 박 대통령 보고 탄핵의 강을 건너지 말고 침묵하고 계셔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 언젠가는. 근데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 박 대통령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내 탄핵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밝히겠다 이래 했으면은 윤 대통령 탄핵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이게요 민주당들은 이미 다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어떤 얘기? 자기들이 이제 이쪽 탄핵하고 박 대통령 탄핵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다른 거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쪽 자료들이 지금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누군가는 이제 국회의원들 많이 해봤죠. 저도 3선 했으면 3, 4, 12년 했으니 많이 한 거예요. 이제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이제 내가 야당하고 싸우면서 마지막 이 정의의 국민의 편에 서서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 이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